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들만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광희의 영화 쉐킷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공포입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독재정치 수단으로서의 공포. 이것을 다룬 영화를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송곳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2009년작인데요. 그리스 영화입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어요. 감독은 지오르고스 란디모스. 이 영화는 이제 한마디로 독재에 대한 우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은 우화, 뭐 동물들도 나오고 막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뭐 그림 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화죠. 보통 이제 현실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설정들을 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 세계를 은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비근한 예로 최근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예. 같은 그런 영화가 이제 대표적인 우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4천만 달러나 들어갔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우화적인 설정은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에서 그 뭐랄까 그 제작비를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리얼리티를 완전히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 리얼리티의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우화적인 설정을 많이 차용하는데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우화를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드릴 영화 이 송곳니라고 하는 작품은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독재라는 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독재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정원을 가진 이제 집이 이제 배경인데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네. 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세 아이들은 평생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저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글거린다. 굉장히 위험하다. 너희들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송곳니가 빠지는 날에야 비로소 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송곳니라는 게 사람의 송곳니라는 게 사실은 제일 안 빠지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위협을 주냐면은 아버지는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직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길에 퇴근길에 왜 그 빨간색 페인트를 몸에다 막 묻힙니다. 예. 막 묻혀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밖에서 지금 엄청난 그 공격을 당했다. 그 내가 지금 피를 흘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정말 바깥 세상은 상당히 그 무시무시한 곳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성인이 다 됐어요. 성인이 다 됐는데 이제 성욕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예. 이 애들을 성욕을 이제 해소시켜줘야 되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회사 비서, 여비서를 데려와서 자기 아들의 성욕을 이제 대리해서 시켜주는 그런 설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포를 조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욕을 배설해주게 만드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그 장치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통제하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언어를 원래 그 뜻 그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제 그 언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니라 엉뚱한 뜻으로. 그래서 뭐 이를테면 꽃을 보면은 뭐 아름답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무섭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가 연상되는 뜻을 완전히 바꿔서 이것도 굉장히 시사적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단어의 명징한 뜻이 아니라 거기에 편견이 들어간 개입된 방식으로 뭐 인식을 한다든가. 대표적으로 뭐 레드 컴플렉스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빨간색은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새누리당 색깔인데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기호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끔 만드는 어떤 교육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포, 또 한편으로는 언어의 기만, 또 한편으로는 섹스. 예. 이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을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집안에 밖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요. 이 고양이를 보고 아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고양이다! 그러면서 바깥 세상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자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집에서 큰 도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고양이를 아주 그냥 난도질 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고 역설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고양이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데 이 공포에 질린 이 친구가 오히려 더 공포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훨씬 더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 집안의 상황을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무섭게 만들면 그러니까 이 논리는 그거죠. 벽에 밖에 거대한 위협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내 말에 토달지 마라. 그렇게 통제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거꾸로 더 잔인하고 다름에 대해서 용인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매우 흥미로운 영화고 설정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재미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기본적으로 조금 마인드 셋업을 좀 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보시면 뭐냐, 이 영화가.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우화다. 네. 그러니까 독재에 대한 아주 서늘한 우화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공유하신 뒤에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영화가 함의하는 바를 곱씹으면서 조금 더 영양가 있게 그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그 매우 친숙한 배트맨이 나오는 영화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짧게 좀 소개해 주셔야겠어요.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들 많이 보셨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인데 영화 속에서 이런 설정이 나옵니다. 이제 배트맨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제 악당이 조커잖아요. 예. 배트맨, 네가 정체를 밝혀라.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너는 그렇게 정의로운 놈이 아니야. 너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이 고담 시의 모든 병원을 다 폭파해버리겠다. 라는 위협을 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커의 전략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 도시를 막 빠져나갑니다. 예. 그런데 조커가 또 다른 위협을 가하죠. 이 배와 저 배, 두 개의 배에 폭탄을 설치했다. 그래서 한 배에는 일반 시민들이 타 있고 한 배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상대방 배를 폭파시키는 그쪽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를 폭파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토론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통해서 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는 상대방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약육강식, 승자 독식.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경쟁의 우리 속으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못 하거든요. 네. 비판의식도 사라지고 정치의식도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달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는 굉장히 그 우화적인 통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오늘도 매우 흥미롭고 꼭 보고 싶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였습니다.